돌봄을 잘한다는 생각은 사실은 그 빅토리아 시대의 남녀 구별을 했던 다윈에게서부터 시작이 된 건 아니지만 다윈은 그 시대를 반영을 했겠죠. 근데 그것이 성분업, 남자는 사냥을 하고 여자는 하지 않았다. 사냥을 하지 않았다는 이 맨더 헌터 가설이 본격적으로 학계에 자리 잡은 거는 1968년도입니다.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해서 여자는 아무것도 한 게 아니라 채집을 했다라는 1981년도에 책으로 나왔듯이 70년대 내내 거기에 대한 반박은 있었어요. 하지만 사실은 이 반박은 성분업 자체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반박인 거죠. 그래서 남자는 사냥을 하고 여자는 채집을 했다. 그래서 여자의 채집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나 비판의 영역이 그렇게 넘어간 겁니다. 왜 여자의 채집이 중요하냐? 왜 채집이 중요하냐? 왜냐하면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이게 이 사냥이 너무 중요했던 이유는 사냥을 통해서 고기를 가져오고 그 고기를 먹으면서 두뇌가 커지고 가져온 고기를 나눠주기 위해서 그 가지고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두 발로 걸었으며 사냥을 하기 위해서 머리도 커졌고 도구를 썼어야 했으며 그 도구는 사냥 도구였다라고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사냥을 한 사람들은 사냥을 완전히 복불복 로또처럼 항상 사냥거리를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니었고 이게 도저히 책임질 수 있는 생계로서 믿을 만한 생계 경제가 아니었으며 대부분의 민족지를 봤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먹는 것은 사냥해온 고기가 아니라 채집된 자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냥된 것을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기는커녕 자기들끼리 그냥 나눠 먹거나 아니면 나 사냥했다고 의수되는 데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냥이 그렇게 별거 아니라는 이야기가 받아들여지자 1981년도에 아까 그 채집꾼 여성 이 책이 나온 똑같은 해에 사이언스지의 Origin of Man, 인간의 기원이라는, 인류의 기원이라는 논문이 발표됩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 러브조이는 엄청난 주장을 하는데, 성분업을 한 단계 더 가져갔어요. 그래서 성분업이 남자는 사냥하고 여자는 채집했다가 아니라 남자가 모든 걸 했다. 그래서 여자는 오롯이 임신, 출산, 수유, 육아만 했다. 그래서 터울을 줄여서 인류가 많은 개체를 자랑할 수가 있게 되었다. 분업을 통해서 생산력이 발전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 옛날에 Girls Can Do Anything이라는 티셔츠가 몇 년 전에 유행했는데 그게 아니라 Boys Do Everything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1981년도에 나온 그 채집한 여성과는 다른 차원으로 이 출산, 육아, 또 그런 그 러브조이의 부양 가설이 의존하고 있는 것이 핵가족이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쌍을 이루어서 만드는 그 핵가족 안에서 모든 걸 해결을 하는 건데, 그러한 생각에 원초적으로 화두를 던진 것이 바로 이 크리스틴 혹스의 할머니 가설입니다. 할머니 가설로, 보니까 이 완경이, 그러니까 배란 주기가 40년 정도를 넘어서질 않는다는 거죠. 어떤 포유류를 보아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찌감치 완경을 하는데 완경을 한 다음에 생식 기능이 없는데도 수십 년씩 더 사는 이유는 그리고 수십 년 더 살 뿐만 아니라 그 할머니들이 굉장히 짱짱하잖아요. 체력도 좋고 그 이유는 바로 할머니들이 자기가 직접 생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딸의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근데 이거를 할머니 가설을 한간에서는 애를 돌본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보다는 할머니가 경제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죠. 경제 활동을 해서 그러니까 그 자원을 출산과 수유 때문에 그 채집이나 수집을 할 수 없는 사람들 대신해서 더 가져온달지, 아이를 보는데 같이 공동 육아를 한달지, 협동 번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내놓은 것이 바로 이 할머니 가설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가설을 내놓으면서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만 있는가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완경 자체가
침팬지나 또 고래에게서도 보인다고 합니다. 이 침팬지나 고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나온, 한 3, 4년 전에 나온 논문에서는 이 범고래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가 있는 손주들이 훨씬 더 잘 산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할머니 가설은 공동 육아, 협동 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 허디 같은 경우에는 일련의 연구자들은 이 어머니 자체의 허상, 어머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숭고한 희생 정신에 내 비판적인 해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어머니의 숭고한 어떤 희생은 그것이 아니라 아주 전략적인 선택의 결과라는, 그리고 충분히 그 봤을 때 실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득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차없이 이 생식을 아이를 버리거나 아이를 새끼들 중에서 골라서 먹이거나 하는 어떤 전략형 어머니들의 얼마나 자연에 많은지를 보이는 그런 책이 바로 어머니의 탄생이라는 책입니다. 역시 강추합니다. 이 책은 나온 지 한 14년 만에 한국에서 번역이 됐는데 번역도 되게 잘 돼 있더군요. 이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이 여성 자체, 암컷이 결국은 어떤 저 90년대에 대학원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수컷 간의 경쟁이 엄청난 중요한 강의 시간에 중요한 주제였고요. 뭘 가지고 경쟁을 하느냐 하면 그건 당연히 자원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그 자원에 들어가는 것이 먹거리하고 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암컷은 그 수컷들이 경쟁을 하는 자원의 대상의 하나로 이제 제가 그렇게 배운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그 대상적인 위치가 아니라 암컷들이 얼마나 다양한 진화 속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지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책 역시 저는 이거를 작년에 최고의 책이라고 제가 꼽고 그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과연 우리가 그렇게 고기로서 칼로리를 얻었는가?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으로 가지고 두뇌를 키우는 건 맞는데 그것이 과연 사냥에 의한 것인가? 여기 이 KNMER 1808이라는 화석은 굉장히 유명한 화석으로서 여기서 나온 그 질병이 너무도 많은 간을 먹어서 얻은 비타민 A 과다 비타민 A에 의한 염증이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호모 에렉투스부터는 어떻게 보면 간이나 장기는 최고의 그 포식자만이 먹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날 정도니 이 호모 에렉투스가 얼마나 뛰어난 사냥 포식자가 되었는지를 이제 나타내는 증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왔는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비타민 A는 간뿐만이 아니라 벌집이랄지 다양한 해산물 또 곤충에서도 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냥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이 채집된 곤충에서도 충분히 먹을 수가 있고 따라서 만약에 채집을 어 그러니까 채집을 식물성 채집만 구근류나 잎사귀나 과일만 채집을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특히 이 곤충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곤충 하면은 되게 징그럽다고 생각하는데 그 곤충을 먹는 문화에 대해서 야만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 자체가 굉장히 중위권의 서구 제국주의를 중심으로 야기된 편견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 인류 진화에서 곤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재미난 책이 한국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로션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왜 이렇게 여성이나 여성 사냥꾼에 대해서 사냥 성분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인류의 기원 책이 여러 국어로 번역이 되는데 그중에 영문판은 뉴욕 타임즈에도 소개가 돼서 제가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뉴욕 타임즈에 소개가 됐을 때 이 책의 표지 중에 이 여자가 사냥하는 모습을 책을 소개를 하는데 냈더라고요. 저는 이
당연히 이게 그냥 좋아서 이 책의 표지로 선택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미국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제가 컬럼을 쓸 때 이 성분업이나 이 사냥이 남자는 사냥했고 여자는 채집했다는 것이 실증적인 증거가 없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컬럼에 쓸 때마다 대망징창이 되는 거를 보면서 도대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성분업에 대해서 이 70년대 생각을 아직도 우리는 하고 있을까 궁금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글을 들어가가지고 한번 이미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천 개의 이미지 검색을 해봤더니 이 선사시대 사람은 대부분 남자들이 많았고 여자는 거의 등장하지 않아서 요런 그림에서 등장하지가 않고 그리고 남자들은 대부분 이 사냥하는 거로 그려지고 그 몇몇 안 되는 여자들은 다 이렇게 다양한 채집과 아이를 돌보는 그런 것으로 그려진다는 것을 제가 밝히고 그런 이 민족지나 그런 데서 보이는 여성의 그러니까 뭐 엽총 가지고 사냥하는 게 아니라 생계형 사냥, 수렵을 통해서 먹거리를 가지고 와서 공동체에서 먹는 생계형 사냥에는 여성이 참가하는 그런 문화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성분업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의 어, 논문으로 냈더니 이후로 많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그 논문들이 그 논문을 인용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른 논문들에게 어, 뭐죠? 영감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싶은 거죠. 제가 저 논문을 낸 그 해에 굉장히 화제가 된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 바로 미 대륙에 있는 그 선주민들이죠. 그 선사시대 유적을 볼 경우 여성 사냥꾼이 많더라. 생각보다 많더라. 입니다. 그거는 되게 재미가 있었던 것이, 왜냐하면 고고학에서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무덤이 있잖아요. 무덤이 있는데 묻힌 사람이 뭐죠? 피장자가 남자냐 여자냐는 유물 가지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칼이 나오고 뭐 화살이 나오고 그러면 이건 남자가 묻혔고 거울이 나오고 뭐 어쩌고 나오면 뭐 여자가 묻혔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면 일단은 골반을 제외하고는 인골만 봐서는 성별을 추정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골반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대개는 그냥 부장품을 가지고 이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DNA 발달로 여러 검사를 해볼 수가 있었던 거죠. 성염색체를. 그랬더니 생각보다 많은 경우가 여성이었고 또 그런 새로운 눈으로 묻힌 뼈들을 봤더니 여성으로 추정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도 많았다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굉장히 이 성분업이 분명한 이분법이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했던 이 민족지를 몇 개만 본 게 아니라 몇십 개를 봤어요. 몇십 개를 봤더니 그중에 7, 80%는 분명히 여성의 사냥 참여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라는 논문이 나왔고 급기야는 11월호에는 그 맨 더 헌터가 아닌 워먼 더 헌터라는 어, 것이 잡지 표지로 나올 정도가 됐는데 이 얘기는 그만큼 남자는 사냥하고 여자는 채집했다는 이 이분법적인 사고가 지금도 미국에서도 굉장히 강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증, 반대되는 증거를 가질 경우에는 그만큼 놀랍고 이 잡지의 표지를 장식할 정도로 놀라운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도 이 성분업에서 단편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자 역시 돌봄을 통한 어떤 호르몬과 유전자 를 통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아까 어머니의 탄생을 지은 허디가 몇 주 전에 냈습니다. 아버지의 탄생이라는 책을 나왔는데 뭐 눈빠른 한국 출판계에서 이미 번역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그냥 고래. 네, 그래서 이 어떤 돌봄을 통해 사냥꾼 가설까지 왔는데요. 돌봄이 태초부터 있었고 인간의 시작부터 있었고 어떤 특정 성별에 특화된 그런 것이 아니라
범진화적으로, 범자연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